빅데이터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VVVVV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빅데이터는 규모, 데이터의 크기가 아주 크다. 그 다음에 다양성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즉 정형화된 데이터,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속도도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정확성. 정확성은 데이터에 부여할 수 있는 신뢰 수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즉 예전에는 만약에 정형화된 데이터, 기존에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들이죠. 왜냐하면 거래처 데이터라든가 뭐 매출이 발생했다든가 뭐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정보가 굉장히 정확하죠. 정확한데 사실 그 비정형화된 데이터, 요즘에 들어서 만들어지는 스마트 시대에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은 이게 100% 정확도가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부정확한 데이터들도 많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정형화된 데이터에 비해서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은 데이터의 신뢰 수준을 어, 사실은 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의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치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즉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IT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것, 이런 처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그 시스템을 구현하는 비용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빅데이터의 속성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V로 표현을 하면 처음 핵심 의미는 규모, 즉 대량의 데이터, 테라바이트 단위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하드디스크가 보통은 요즘에는 테라바이트 단위로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테라바이트 단위, 그 다음에 뭐 레코드, 트랜잭션, 표, 파일 이렇게 데이터를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속도를 살펴보면 속도도 일반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또 실시간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스트림이 존재하는 것이죠. 스트림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스트림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영화를 본다. 돈 내고 네이버에서 뭐 1,000원을 내고서 영화를 본다. 그거는 다운로드 할 수는 없고 실시간으로 그 방송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것을 어, 저장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스트리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의 데이터 그 속성이 정형 데이터도 있고 비정형 데이터도 있고 반정형 데이터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성에 대해서는 비정형 데이터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정확성은 이전의 정형 데이터에 비해서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즉 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의 정의는 광의의 빅데이터에 대한 의미로 정의를 내려보면 크게는 데이터가 존재하고요.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재와 조직이 존재합니다. 인재와 조직이라는 것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즉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해내는 그런 인재나 조직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즉 데이터 처리, 축적, 분석 기술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을 광의의 빅데이터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위치적인 이해를 보시면요. 빅데이터는 큰 데이터 집합에 속하는 것이고요. 큰 데이터 집합에 속하는 것이고 또 비정형 데이터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뭐 하둡이나 맵리듀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요.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빅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정형 데이터는 아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뭐 스프레드시트,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그런 것들은 다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반정형 데이터는 뭐 XML, HTML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반정형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는 비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텍스트 문서, 즉 이미지 텍스트 문서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음성 데이터 이런 것들도 모두 비정형 데이터에 속합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빅데이터는 기존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초록색 부분이 비정형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2015년도까지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비정형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즉 웹 2.0 시대를 맞이해서 쌍방향 데이터 소통이 이루어지면서요.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비정형 데이터에 속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특징 비교는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빅데이터의 처리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다. 즉 빠른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처리하는 데는요. 즉 처리 복잡도는 다양한 비정형화된 데이터는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에 비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복잡하겠죠. 왜냐하면 정형화된 데이터들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뭐 특정 분류나 뭐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할 수가 있는데 각각 개인이 만든 그러한 새로운 데이터들은 얘를 별도로 포맷이 똑같게 데이터의 포맷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들도 다 제각각이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구글에서 만약에 구글 아니고 유튜브에서 뭐 특정 내용을 검색했다고 치면 그 검색해서 우리가 영상을 봤다. 유튜브 영상을 봤다. 그러면 구글에서 유튜브에서는 그 영상 검색한 내용들 또 이 사람이 주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는지 또는 뭐 어떤 내용들에 관심이 있는지를 그 우리가 찾아본 영상들을 통해서 그 자료를 내용을 분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다 뭐 다양한 내용을 그 영상을 보면서 데이터를 추출해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빅데이터에서 빅데이터 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규모는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관련된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는 우리가 기존에 영상을 검색해서 봤다든가 검색어를 입력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광고를 띄워주게 되죠. 그래서 어쩔 때는 조금 성가실 때도 있어요. 즉 나는 누군가가 뭐 시력이 나빠서 또는 뭐눈 수술을 원해서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한번 듣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한번 열어봤어. 근데 그 한번 열어본 정보를 가지고서 계속 그 관련된 어, 광고를 띄우는 거예요. 보기 싫은 광고를 띄우는 거야. 그러면 또는 예를 들어서 AI 광고 같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나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의 정보가 그 유튜브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구글의 정보들을 사용을 해서 개인의 나이나 연령대, 뭐 성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그 나이대에 맞는 정보를 막 보청기 정보를 보낸다든가 뭐 그런 뭐죠? 그 관련된 정보들을 뭐 밤에 뭐 자면은 뭐 그 뭐죠?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광고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본인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오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뭐 상당 부분 진화하면서 데이터를 그 뭐죠?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데이터나 또 시청하는 그 영상들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뭐 예를 들면은 비즈니스에 그 업체들이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겠죠. 광고를 한다거나 해서 뭐 물건 판매하는 것을 유도한다든가 뭐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갈수록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분석의 유연성에 대한 부분은 처리하거나 분석의 유연성이 높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기존에 정의된 그 정형화된 데이터 모델 그리나 뭐 상관관계 절차 등이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뭐 찍은 그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분석을 할 때 좀 더 유연성이 있겠죠.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 처리량은 이게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양도 적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또 이게 그 대용량의 데이터들,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대용량의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를 한다거나 그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고 또 커다란 대용량의 저장 장치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빅데이터의 속성과 처리 특징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빅데이터는 대용량 데이터 규모이다. 그리고 데이터 형식이 다양하다.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를 요구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어,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한 대의 컴퓨터가 그 내용을 처리하지 못하고요.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처리를 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사람이 4주 동안 할 일을 네 사람이 한 주 동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병렬 처리,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을 병렬 처리하는 방식.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 옆에 분산 처리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소스, 즉 새로운 데이터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그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팜에서 뭐 센서 장비를 이용을 해서 뭐 온도나 뭐 이러한 그 환경 조건들을 데이터 정보로 수집을 한다든가 장비를 통해서 특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뭐 침대를 통해서 아까 맥박, 뭐 노인들의 뭐 체온 그런 것들을 잴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새로운 그러니까 데이터를 얻는 것이 그 새로운 형태의 어, 데이터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동안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봤는데 빅데이터 처리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선은 데이터가 존재하죠. 데이터는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미디어 데이터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내부 데이터는 기존의 회사, 기업체들 그리고 또 공공기관
그런 데서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내부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만든 데이터들 그런 것들은 외부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뭐 미디어에서 뭐 작곡 파일이라든가 음악 파일, 뭐 음원 파일 이런 것들 모두 다 이렇게 속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의 종류가 있는 것이고요. 얘네들이 다 공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표현하는 단계 이것을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어,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이게 수집하는 방법이 수동으로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법은 로그 수집기. 그래서 로그 그 파일이 기록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로그 파일에 기록된 내용들을 추출해내는 것. 그것은 뭐 자동화 방법이라고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만약에 그 웹 서칭하는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그 로봇이 정보를 사이트별로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 또는 뭐 특정 블로그 들을 블로그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뭐 순위를 매기거나 뭐 그렇게 블로그 추천하고 뭐 그런 것들은 이 크롤링을 통해서 그 로봇이 얘는 주로 어떤 키워드들을 사용을 하는가 그래서 중복된 키워드들이 있거나 또는 뭐 그 형식이 너무 포멀한 경우에는 이게 광고성 데이터라고 인식을 해서 순위를 뭐 밑으로 내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렇게 정보를 그 로봇이 추출하는 것, 그것은 크롤링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센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팜에서의 센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는 과정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어, 저장을 할 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데이터 등급을 나눠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는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저장 장치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저장 장치들을 모두 제각각인 저장 장치를 한 곳에 저장할 수 있는 기술들 그런 것들이 또 빅데이터 기술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는요.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실시간 배치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분산 병렬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괄 처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로 나누어서 쪼개서 각각 처리한 뒤에 다시 합쳐서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실시간 처리하는 거는 비정형, 그러니까 뭐죠?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병렬 처리라고 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컴퓨터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처리해야 될 내용들이 많으면 컴퓨터가 많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안에 CPU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CPU가 만약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코어가 2개짜리다. 그러면 CPU가 말하자면 2개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동시에 일을 나눠서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병렬 처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산 병렬 처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 대의 컴퓨터가 고성능의 한 대의 컴퓨터가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대의 고성능 컴퓨터들이 여러 군데서 동시에 처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다시 처리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분산 병렬 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의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표현은 해당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그래프나 시각화해서 표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표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별 기술 영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과정은 보면 제가 방금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은 생성,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표현 요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생성하는 기술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죠. 즉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의 기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내부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는 파일 관리 시스템에서 파일 관리 시스템들 같은 것들이 내부 데이터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외부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나요? 인터넷에 연결된 파일,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여러분들이 생산한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외부 데이터에 속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크롤링 이야기했죠. 검색 엔진의 로봇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그 다음에 ETL이라는 것은 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ing.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그 다음에 적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ETL 기술인데요. 이러한 기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기술에는 NoSQL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고, 또 스토리지 서비스들도 존재하죠. 그리고 서버들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하는 기술에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로 맵리듀스라는 기술이 있고요. 이거는 구글에서 만든 기술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싱, 다중 업무 처리하는 기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는 기술에는 자연어 처리, 즉 사람이 말하는 내용들을 그곳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또는 뭐 그 사람의 기분 상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연어 처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AI 기술의 일부분인데요. 기계가 학습을 해서 데이터 패턴을 발견하고 또 다른 사물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패턴에 예를 들어서 수염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눈이 쭉 찢어지고 눈에 초록색 빛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의 패턴을 알려주고서 이것이 고양이다라고 기계에게 알려주면 이 기계가 그 비슷한 패턴의 그림을 발견했을 경우에 고양이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하는 기술에는 직렬화 기술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데이터 간에 순서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순서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렬화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분석한 데이터들을 필요한 정보를 뽑아낸 것들을 가시화해서 사람들에게 데이터 도표나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표현 기술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은 뭐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고요. DFS라고 부릅니다. 디스트리뷰트 파일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서버 1이 있고 서버 2가 있다. 그러면 각각이 특정 폴더를 공유를 하는 것이죠. 공유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서버 1에 있는 폴더와 서버 2에 있는 폴더를 한 군데 모아놓고 마치 한 곳에 있는 폴더처럼 접근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로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분산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은 바로 GFS, 구글에서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하둡 DFS죠. 하둡 DFS, 그 다음에 아마존 S3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 서비스죠.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NoSQL은 아까 정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데요. 기존에는 원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었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모여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들이 존재하고 테이블들 간의 관계를 맺어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데이터가 되게 산발적이고 그 데이터에 규격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뭐 데이터를 쪼개서 규격화해서 서로의 관계를 맺어주고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들의 예로는 뭐 클라우드 데이터, 그다음에 하드베이스, 카산드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병렬 DBMS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예요. 그런데 얘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관리 시스템인데요. 그 관리 시스템을 병렬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기존의 데이터는 병렬 처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직렬 처리를 했다고 치면 요즘에는 데이터 양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같이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시 모으는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병렬 처리 DBMS의 예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성 저장 시스템 해가지고 여기는 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장치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 나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처리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맵리듀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맵리듀스는 구글에서 만든 분산 병렬 처리 기술이에요. 분산 병렬 처리 기술이라서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하나의 데이터를 나누어서 처리하고 다시 합치고 이런 것들, 그것이 바로 분산 병렬 처리인데 그 맵리듀스는 그 분산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한 분산 컴퓨팅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 언어가 또 빅데이터 처리하는 기술에는 R 언어가 존재하는데요. R 언어는 뭐 통계 기법부터 모델링 그리고 최신 데이터 마이닝 기법까지 구현 및 개선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통계 기법을 사용하고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것, 즉 특정 그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요 R 언어를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둡이라는 것은 맵리듀스 기술, 즉 분산 병렬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아우르는 빅데이터 분석에 가장 선호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NoSQL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 것이고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 것이고요. 자,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분석 기술은 텍스트 마이닝 해서 텍스트 속에서 특별한 정보를 뽑아내는 것, 즉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인간이 써놓은 이런 텍스트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보를 추출해내고 또 다른 데이터와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또 분류하고 분집화해서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텍스트 마이닝에 속하는 것이고요. 이건 또 웹 마이닝은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정보로 특별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웹 마이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피니언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 뉴스나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사람들이 작성한 뭐 영상 코멘트 같은 것들, 그런 정보들을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텍스트 그 안에 있는 문맥 속에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뭐 감정 삭제를 식별하고 그런 것들 또한 오피니언 마이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오피니언 마이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특정 유튜버가 어떠한 영상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영상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발언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마케팅으로 뭐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리얼리티 마이닝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휴대폰 사용하는 패턴, 또 통화하는 패턴, 통화 위치, 뭐 통화 상태, 통화 대상, 통화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정보를 뽑아내는 것, 그것이 리얼리티 마이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여러분들이 SNS에서 정보를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이 만약에 좋아요를 누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좋아요가 뭐 몇 명이 눌렸다. 그다음에 친구는 몇 명 있다. 뭐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 SNS를 소유한 소유자가 얼마큼의 인기가 있고 사회적 인지도가 얼마큼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류하는 기술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분집화하고 분류해서 이 새로운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것 그런 것들 또한 분석한 그 분석 기술 중 분류에 해당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군집화 기술도 분류 기술이랑 좀 비슷한 거죠. 그죠? 그래서 특성이 비슷한 데이터를 그룹으로 나눠서 학습하는 방법. 이것도 군집화 기술에 속하는 거고요. 머신러닝 아까 설명했고요. 감성 분석하는 이런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자, 빅데이터 표현 기술 부분 볼게요. 빅데이터 표현 기술 부분은 우리가 여태까지 분석한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그 가시화해 주는 것,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표현 기술, 그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표현해주는 기술을 바로 빅데이터 표현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너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이 뒷부분에 책 뒷부분에서 계속 해당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전체를 살펴본 부분이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다뤄지고 있어요. 단계별로 상세하게 빅데이터 처리 단계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각각의 챕터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2강인가요?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